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가 발표한 6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41.6을 기록했습니다. 전달 137.8에서 3.8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업계에선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이 415만 3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3.3제곱미터 기준 1,370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1.18% 올랐습니다. 서울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883만 1천 원으로 전월 대비 1.9%, 전년 대비 5.75% 뛰었고 3.3제곱미터 기준 2,914만 원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는 0.37% 올라 지난 1분기 대비 상승률이 0.14%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전분기 대비 1.03%, 경기가 0.64% 상승한 반면 서울은 상승폭이 0.22%에서 0.07%로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서울의 주택 매수 심리가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 매매 시장 심리 지수는요, 올해 이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3월까지 하락을 하다가 4월부터 서서히 1월 수준을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과 함께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생방송 유튜브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하시고 실시간으로 휴대폰 통해서 간편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참여하셔서 최신 부동산 소식들 확인하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까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이번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주원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다시금 상승세가 무섭다고들 하는데 자, 오늘 저희가 서울 지역에서 투자 지역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볼 곳 어딜까요? 네,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 그리고 앞으로 포스트 강남이 될 마포구 대흥동 이렇게 두 가지 지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꾸준한 인기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권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 보시죠.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가볼 텐데요. 자, 9호선 삼성중앙역 부근에서 1.5룸과 2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주택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요, 약 5억 5천만 원에서 7억 9,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삼성동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묶여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주택을 소개해 준다고 하거든요. 자, 입지하고요. 삼성동 쪽의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삼성동입니다. 그만큼 시세 상승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국내 최대의 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국제교류 복합 지구를 우리는 바로 그 개발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3대 사업 중에 이 2개의 사업이 이제 착공에 돌입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현대 GBC가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올해 6월 30일에 바로
2호선 삼성역과 그리고 9호선 봉은사역을 잇는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센터와 지하화 사업이 착공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수도권 집값을 계속 올리고 있는 GTX 노선들, 신규 역 주변이라든가 원래 예정되어 있는 주변에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GTX가 과연 왜 오를까요? 네, 어디를 가기 위해서? 네, 바로 이 삼성역에 있는 바로 이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센터 이곳으로 몰려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가장 핵심 지역 바로 이 삼성동 쪽에서 그 효과가 아주 폭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하 7층부터 4층까지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집니다. GTX 2개 노선과 그리고 2호선, 9호선, 버스, 택시 모든 도로 이런 것들이 다 지하로 들어오는 그런 아주 큰 사업이고요. 지상에는 이렇게 녹지 공간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고무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9호선의 봉은사역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바로 위례 신사선이 착공이 돌입을 합니다. 내년부터 착공을 해서 2027년에 이렇게 바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남의 그 가장 부촌들을 지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위례 신도시부터 신사역까지 현재 1시간 정도 거리라면 바로 이 개통 이후에는 20분으로 크게 단축되면서 지금 영동대로 복합 지하 환승센터와 더불어서 9호선 라인에 아주 큰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9호선 라인에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립니다. 9호선이 가장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있어서 큰 수혜를 보는 라인이다.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9호선 봉은사역과 바로 한 정거장에 있는 종합운동장 역시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데요. 여기도 역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가 주송이 되는 곳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또 그 아래 위치하고 있는 잠실동, 우성 1, 2, 3차 그리고 아시아 선수촌까지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속도를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은 잠실동뿐만이 아니라 삼성동 그리고 대치동, 청담동에 이르는 4개 구역이 작년에 이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상승세가 무섭다.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원래 신도시 인근 지역에 하는 건데요. 워낙 이 수요가 몰릴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곳에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은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울 수 있는 분이어야만 되고요.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주거 지역에서의 토지의 지분이 18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늘 부동산에는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틈새 시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결국 주거 지역에 18제곱미터 이상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18제곱미터 미만이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리고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늘 좀 기회를 드립니다. 9호선의 삼성중앙역에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주택을 먼저 만나볼 수 있겠는데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선분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 라인이 가장 핵심 라인이죠. 봉은사역과 삼성역 요 라인. 여기가 영동대로 지하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지고 GTX 노선들 2개가 모두 환승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위례 신사선도 봉은사역에 정거장이 생기면서 이제 9호선 라인의 위치를 좀 보시겠는데 이 그 교통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교통에 대한 개발 사업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여기에서 신분당선이 또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용산과 서울역까지 연장선이 이어지죠. 그래서 직코스로 논스톱으로 우리 강북의 용산과 그리고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코스고요. 자, 삼성중앙역 오른쪽으로 한정거장 가시면 분당선을 지납니다. 여기는 역시 현재도 왕십리역과 그리고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교통 환승의 체계를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신분당선을 또 타고 내려가면 위례 과천선과 만나는데 과천 쪽에 과천시로 연결되는 그리고 위례 신도시와 연결되는 이런 모든 수도권의 연결 그런 것들이 바로 이곳에 직결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먼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중앙역 주변을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요 라인,
요 사각 라인을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 전략 사업이 이 사각 스퀘어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지역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국제도시, 전 세계인들을 이곳으로 몰려들게 만드는 곳이고요. 자, 강남역 주변에 있는 우리 기존에 있는 테헤란밸리, 여기에는 앞으로 첨단 업무단지가 조성되는 곳입니다. IT로 굉장히 성장한 지역인데 우리나라의 기술 직역적 모든 그 기업들이 이곳에 집결할 예정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또 자연 환경도 갖추고요. 또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고급 주택 단지가 또 형성이 돼서 이렇게 삼박자가 갖춰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 강남역 일대가 더욱더 지금의 위상보다 더 큰 미래형 복합 도시로 또 성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롯데 칠성부지에 들어오는 특별기획구역에 들어오는 그 롯데타운을 비롯해서 이런 랜드마크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첨단 사업을 직결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곳에 먼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맞은편에 위치한 사각 스퀘어에 있는 것이 바로 현대 GBC가 되겠는데요. 삼성동에 위치를 하고 있죠. 여기는 현재 예전에 105층에 가장 큰 그런 원안이 있었지만 사실 현대 쪽에서 50개층 3개동으로 이제 설계안이 변경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려하실 것이 없는 게 뭐 강남 개발 이익이 앞으로 이제 강북에 쓰여질 수 있는 법안이 7월 13일부터 발효가 되지만 지금 이 현대 GBC로 인해서 생기는 개발 이익 1조 7천억은 이미 용동대로 지하화 사업과 삼성 37 마이스 산업단지에 이미 그 쓰여지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착착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삼성동의 가치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현대 GBC 같은 경우에는 7년 전에 공시가의 한 5배 정도를 높게 이렇게 매매 거래가 됐기 때문에 한 10조 5,500억 정도를 지불을 했죠. 그래서 저거 뭐 너무 미치는 장사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GBC의 가치, 이 주변의 땅값의 가치를 지금 현재 봤을 때 주변에 이제 건물들의 시세를 보면 보통 공시가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GBC가 공시가가 한 5조 8천억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3배, 4배 정도 하시면 땅값이 22조, 2배가 올랐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는 삼성동 일대에 지금의 현재 착공에 들어간 이 지금 현대 GBC 주변의 땅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그 주변에 들어가는 땅값의 가치가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는 여러분께서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현대 GBC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 GBC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번에 착공이 들어간 영동대로 지하 복합사업 2개는 착공에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맨 마지막, 자, 종합운동장의 바로 리모델링을 포함한 바로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의 개발 사업은 내년에 이제 착공에 돌입합니다. 우리가 이 마이스 산업단지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건물 몇 개 좀 깨끗하게 지어놓고 교통이 좀 뭐 GTX 들어오네. 뭐 그런데 왜 이렇게 강남의 집값이 비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강남의 집값은요. 이 다른 지역과는 그 기준점이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이스 산업이라는 것을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에 열리고 있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전자제품 박람회 CES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알고 계시죠?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곳이고요. 이곳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만 하고 가지 않습니다. 이곳에 몰려들고 거기에서 소비하는 그 경제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전 세계 각
각국에서 지금 이 마이스 산업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미래 그 전략 사업인 첨단 산업, 우리 반도체를 비롯한 강남역 주변의 사업과 이곳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1위 싱가포르, 그다음에 2위 그 벨기에 브뤼셀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인프라를 조성을 해서 미래를 30년, 50년 우리 미래 세대가 책임질 경제 파급 효과가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스케일로 여러분께서 보셔야지만 이 삼성동의 투자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현대차 GBC까지 저희가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투자가 가능한 크기로 만나본다면 주택의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지금 1.5룸과 투룸의 시세입니다. 5억 5천에서 7억 9,500만 원 이렇게 지금 예상가 잡혀 있고요. 임대는 4억 5천에서 6억 4,500 이렇게 예상됩니다. 최근에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도 이렇게 잡고 있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하실 수 있는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가격과도 제가 분명히 그 강남에 특히 이 삼성동에 있는 가격은 다른 지역과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30년, 50년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곳이고요. 자, 영동대로 지하와 착공 그리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3대 산업이 이제 내년이면 모두 착공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공되는 시기가 2027년과 8년에 걸쳐서 모두 일어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거기에 덧붙여서 GTX A 노선과 위례신사선 GTX C 노선의 개통 시기도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리고 거의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서울의 모든 도심에서 이곳에 집결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많은 수요가 물려들었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현안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핵심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은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큰 바로 입지의 희소성 그리고 입지의 상징성까지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바로 바람직하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개발들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강남구 삼성동에서 투자 가능한 소형 주택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네,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인데요.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한 번에 이용 가능한 공덕역 부근에서 이번에는 1.5룸 구조의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2,8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저희가 마용성이라고 해서 또 대장 지역으로 묶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자, 마포구인데 대흥동 쪽의 주택이거든요. 위치 확인해 볼까요? 네, 강남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또는 강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 마포, 특히 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대흥동이 다른 용산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공덕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포구에서 가장 큰 업무 단지가 모두 밀집되어 있는 곳은 바로 공덕역 주변입니다. 가장 큰 초고층 건물들과 그리고 이 주변으로 인해서 많은 정비 사업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공덕역 주변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투자자분들이 공덕역 주변의 투자를 상당히 반기셨고 늘 여기에 물건을 찾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좀 더 까다로우신 분들은 자, 강남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마포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사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자, 여기에는 3대 입지를 모두 그동안 갖췄죠. 마포구에는 업무 단지 그리고
업무단지와 그리고 교통 환경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딱 하나, 바로 학군이죠. 학군의 완성은 학원가입니다. 자, 대치동의 학원가가 지금 대흥동 일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있는 그 현상입니다. 자, 그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네, 바로 이곳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급 주거단지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요들, 교육 수요까지도 같이 이곳에 많이 열망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치동 학원가까지 들어오는 바로 그런 현상까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시고 계시는데 바로 대흥역과 그리고 공덕역을 이루는 바로 이 라인 자체에 이미 초중고의 입시학원들이 다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덕역이 갖고 있는 아주 큰 그 위치 자체가 여기가 바로 용산과 여의도와 상당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용산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용산이 개발할수록 용산에 있는 주변 지역들에 대한 지가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덕역은 또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4개 노선이 지나고 있는 쿼트로폴 역세권입니다. 여기에 신안산선이 2024년에 개통이 되는데요. 이 신안산선이 서남권과의 연결성과 많은 업무단지의 연결성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서울역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망을 획득한다는 겁니다. 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GTX A, B 노선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강남에서 연결되는 신분당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수도권에 또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죠. 또 그로 인해서 서울역에 생기는 북부 역세권 개발로 인한 업무단지 그리고 강북의 말스 산업단지라고 부르는 북부 역세권 개발의 착공 시기도 내년으로 도래를 했습니다. 2조 원대 규모의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이곳에 또 하나의 아주 획기적인 업무단지가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또 닮아 있죠. 강남의 삼성역과 닮아 있습니다. 11개 노선이 앞으로 조성이 되는데 여기에 복합 환승센터가 다시 한번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환승 구조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되기 때문에 서울역이 북부 쪽에서 갖는 관문 역할은 더욱더 지금보다 위상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가현 뉴타운뿐만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와서 우리 공덕역 주변에 염립, 대흥 5구역 그리고 공덕역 주변에 1구역, 6구역 모두 정비 사업이 진행이 중입니다. 물론 이제 구역 지정이 된 곳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지금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한 4, 5억 정도 이렇게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 아직 뜨고 있는 라이징 스타 대흥역 주변의 대흥동의 이 주택을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1.5룸입니다. 3억 1,800에서 3억 2,800이고요. 임대가 2억 9천에서 3억 원. 그래서 정말 소액인 3천만 원이 안 되는 2,800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3천만 원 아래로 투자가 가능한 마포구 대흥동 저희가 소형 주택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투자 금액 면에서 부담이 좀 덜한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전략 좀 짧게 세워주시죠. 네, 마포구 중에서 가장 핵심 지역 공덕역 주변에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대흥동입니다. 한강도 가깝고 그리고 경의선 숲길도 가깝고 그리고 바로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가 조성이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원가가 조성된다는 것은 부동산 입지에서 그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세 차익을 안정적이게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공덕역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있죠. 신안산선 연결로 인해서 서울역에 그리고 강남권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졌고요. 주변에 염리동이나 대흥동 일대, 아현동 일대 재개발 추진 지역들에서의 투자금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여러분들께서 장기 투자로 들어가시면 그만큼 시세 차익과 그만큼 또 나중에 개발의 또 가능성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인접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5평의 높은 대지 지분, 1.5룸 불량 원룸에 바로 그러한 높은 대지 지분을 갖고 가시면 향후 아주 좋은 투자 판단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변에 기대되는 학원가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구 대흥동에서 1.5룸 주택 만나봤고요. 자, 빠르게 연락 주시면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제는요, 서울 빌라 개발의 유망 지역 투자라고 합니다. 02-3153에 2668번으로 연락 주신 다음에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지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의 마스터키 김기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날씨가 말도 못하게 더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서울 부동산 투자 지역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서울의 이런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에서부터 시작되는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들 주변 지역으로 계속 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분을 잘 받아볼 지역인 마포구에 위치한 망원동 아파트 한번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도 강남 3구에 위치한 이런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양재동 이곳에 또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 상승의 열기가 시작되고 있는 강남 쪽부터 가보겠습니다. 투자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지역 부근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시세는 약 4억 7,5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지역이 강남인 것 같습니다. 자, 강남 3구 서초구에서 저희가 주택을 만나볼 텐데 일단 이 주변에 양재 부근, 이 주변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살기 좋은 도시에 항상 손꼽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가 되겠는데요. 서초구,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 한번 살펴보면요. 양재역 같은 경우 이렇게 신분당선과 3호선에 지나는 더블 역세권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그 주변 지역인 바로 한정거장, 지하철로 한정거장 떨어진 이런 강남의 상권이 각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인프라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천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양재천 같은 경우도 이런 강남에서 천변 끼고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죠. 그런 혜택까지 누려볼 수가 있겠고, 이런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 앞으로 이런 개포동의 재건축의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 주변 지역으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기 힘들죠. 강남에 한번 사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강남에 사시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거기에 따른 이러한 유동 인구의 그러한 그런 수요까지 받아볼 수 있겠고, 또 도곡과 대시동 이런 학원과 굉장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원과 이런 열기 속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에 이러한 말죽거리 공원이라든지 양재 시민의 숲, 이러한 숲에 근접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양재동이 되겠는데요. 바로 숲세권과 또 공세권 같이 누릴 수 있고 또 수세권을 누릴 수 있는 양재 천변이 바로 끼고 있습니다. 양재 천 같은 경우는요.
도곡동과 개포동 그리고 대치동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겠는데 또 한강으로 흘러가는 이런 지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또 편리한 그러한 운동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계절 다른 모습들 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 초 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쁜 벚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산책로가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산책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또 편리한 이러한 여건이 조성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세권의 프리미엄을 같이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지가가 주변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죠. 하지만 양재동 같은 경우 대치동과 도곡동, 개포동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천, 한강에 이어지는 거리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한강까지도 이동하시기에 굉장히 또 편리한 이런 생활 환경이 조성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맛집의 명소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재천 카페거리 이곳에서도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숲을 바라보며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조성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 이곳을 또 방문하는 유동 인구의 증가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공원들, 삶의 질이 높일 수 있는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이제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양재동이라고 지역은요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근접성이 또 굉장히 또 편리합니다. 또 위쪽에 아까 지하철 한 정거장 떨어져 있는 이런 테헤란로의 벤처 산업 벨트에 직주근접성 굉장히 또 영향이 있고 또 그 위쪽으로 K뷰티, 또 성형, 의료 관광 산업 벨트, 봉은사로의 이러한 그 의료 산업 관광 벨트에 또 직주 근접성 굉장히 용이하다 볼 수가 있겠는데 또 중요한 점은요. 앞으로 들어서 이런 국제그룹 복합지구 삼성역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데 삼성역까지 앞으로 GTX가 들어오게 되면서 GTX 양재역으로도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양재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이제 그 대중교통의 여건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러한 지하철 노선들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어디로든 이동하시기에 편리한 이런 대중교통의 환경 만나볼 수 있겠고 또 이런 그 경부고속도로 앞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까지도 같이 또 호재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라인들 되어 있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또 지방으로 이동함에 있어서 또 굉장히 편리한 이런 도로 여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강남이면서도 자연 환경까지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서초구 양재동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GTX에 대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양재동 중심으로 기대할 만한 호재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살펴볼 호재는요. 앞으로의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양재 R&CD 특구가 조성 중인 점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우수 인력들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는 그런 쪽 방향으로 또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4개의 권역과 이렇게 5개의 특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같이 상생하는 이러한 특구가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권역은 R&CD 특화 공원이 또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런 R&CD 특화 권역, 코어 권역으로 해서 주변 지역에 굉장히 가파르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2권역과 3권역,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상생하는 이런 특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기업이 기술적으로 해서 같이 서로가 공유하고 정보기술을 통해서 서로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특구가 조성이 되어지는데 이 안에는 R&CD 연구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또 이런 캠퍼스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이런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현재 대전에 있는 이런 카이스트 대학원이 이곳 양재동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카이스트 AI 대학원 이러한 우수 인력들이 이제 적재적소에 수혈될 수 있는 그런 캠퍼스가 이곳에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곳 양재동에 우수한 인력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또 개발 호재가 또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데. 강남에서부터 교대, 서초역에 이르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롯데 칠성 부지와 코오롱 부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강남역, 서초역 일대 이런 58만여 부지가 종상향이 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건물들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적률 1000% 상향과 또 고도지역 완화로 인해서 250m에 이르는 이러한 빌딩이 이곳에 들어오게 되는데 삼성동, 서초 삼성사옥 옆으로 해서 지금 롯데 칠성 부지가 있죠.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곳에 이런 강남의 노른자 땅이 지금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롯데칠성 부지와 또 코오롱 부지가 개발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남에서 비해 부족했던 이러한 업무 시설들이 이곳 서초동으로 또 서초구에 계속해서 반입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업과 또 업무 이런 쇼핑 시설이 늘어나면서 이런 일자리 창출과 또 경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이런 GTX 노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에서부터 양주 덕정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라인들이 이곳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수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광역철도가 이곳 양재역으로 들어온다는 점. 이러한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서울 지금 곳곳에 이렇게 GTX 노선이 들어서면서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이 그런 가격 상승분들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들 보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연신내를 비롯해서 창동, 뭐 청량리, 아래쪽으로 과천, 지금 인덕원도 추가가 됐죠. 인덕원이 추가가 되면서 이런 가격 상승분들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다면은 양재동 삼성역까지도 또 한정거장 거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곳에 집가 상승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그 신분당선의 노선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이 가는 의미도 굉장히 또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강남역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양재역에서부터 한정거장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편리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1단계 사업으로 이런 신사역까지 앞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강남에서 공사 중인 모습들을 보셨을 텐데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또 2단계 사업으로서 용산까지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신사에서부터 용산까지 앞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지구로의 접근성, 직주근접성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현재 강남 또 양재, 또 아래쪽으로는 판교, 또 광교 이렇게 신분당선이 들어선 지역들의 가격 상승분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아래쪽으로는 호매실 지역도 이거 신분당선이 앞으로 들어설 예정인데 호매실 그런 신분당선의 개통 소식 앞으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은 그러한 집가 상승분들이 계속해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러한 그 경부고속도로 라인의 지하 사업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약 7km 구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확충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지하로 이동하게 되면서 지상에는 이런 공원과 또 앞으로 이런 그 거대한 7km 구간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뭐 공원도 조성이 되면서 이런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계속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집가 상승을 또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랑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자연환경 쾌적하죠. 거기에다가 일자리, 첨단 일자리까지 늘어나고 무엇보다 기대감 가장 크신 GTX 노선이 바로 양재역을 지나가는데 그 양재역 주변의 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방이 2개짜리 주택인데 가격이 얼마나 반영돼 있을지 지금 시세 한번 만나볼까요? 네, 양재역 주변으로 해서 이런 투룸의 금액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아파트 가격 상승 분에 따라서 주변 지역인 이런 양재역에서도 이런 투룸의 빌라가 자체가 아파트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긴 하지만 지금 5억을 넘어 6억, 7억을 향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강남 주변으로 해서 지금 이런 투룸의 금액대가 지금 7억을 넘어 8억, 10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양재동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매매 금액 4억 7,500에서부터 4억 9,500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세 시세도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약간 봐서 접근했을 때 전세 금액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면 이렇게 강남 상구에 위치한 이런 서초구에 투자할 수 있겠고요. 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대금에 보증금 5천에서 월 120에서 130, 대출 금액은 2억에서 2억 2천 정도 보신다면 실제로 투자하실 금액은 2억 2천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은요. 전세를 활용했을 때 2천만 원대로 강남 3구 서초구 양재동 주택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 보시죠. 바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볼 텐데요. 자, 6호선 마포구청역 부근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아파트로 만나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요. 약 7억 500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마용성이라고 하죠. 첫 번째 지역 마포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포구 안에서 망원동 하니까 저는 망원 이 카페 골목이 또 생각이 나거든요. SNS에서 예쁜 카페들이 많은 골목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파트인 건지 일단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망원동의 인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레트로적인 그런 인기가 반영이 되고 있는 지역이 망원동이 되겠는데요.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이렇게 한강을 또 위치하고 그런 프리미엄적인 위치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 상승분들이 잘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들, 주변 지역의 이런 마용성광 그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강남을 제외하고도 전용 면적 8사제곱 기준으로 해서 동작구 흑석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20억 클럽에 가입한 점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들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그러한 점들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서울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무섭게 치고 오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가격에 편승해 갈 만한 지역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자꾸 제가 강조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점들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겠고요. 또 주변 지역에 이런 성산시형 아파트의 또 재건축 이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산시형 아파트, 이런 강북의 최대 단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현재 안전 진단을 통과했고요. 정비구역 지정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3,710세대 이런 대규모 단지가 5천여 세대의 대단지로 앞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곳에 재건축이 시작이 된다면 폭발적인 이주 수요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 주변 지역으로 이주 수요가 배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효 수요 증가와 또 집가 상승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 지역 한번 살펴보면요. 망원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마포구청역과 망원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는 합정역까지 또 포진되어 있는데 합정역은 지금 6호선과 2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2호선을 이용하신다면 또 강남 지역과 또 다른 옆으로 홍대 쪽으로도 굉장히 지하철 노선 잘 상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의 상권, 신촌의 상권, 이렇게 신촌의 상권 분들이 지금 홍대 쪽으로서 퍼졌고 또 주변 지역의 이런 상수 지역과 망원동 지역으로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이러한 공실률이 최저인 지역이 바로 이렇게 망원동이 되겠는데 망원동 굉장히 예쁜 이런 카페 거리가 잘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트로적인 그런 카페가 잘 조성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인기가 그렇게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위쪽으로는 아까 성산시형 아파트의 재건축 이슈 기다리고 있죠. 또 가재열 뉴타운과 또 증산 뉴타운 계속해서 이것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상암의 이런 업무지 앞으로 들어서 이러한 쇼핑몰도 이곳에 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한 이슈들이 굉장히 또 많은 지역이 되겠고 또 아래쪽으로는 또 한강이라는 이런 프리미엄까지도 같이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주변 지역으로의 직주 근접성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바로 위쪽에 이런 상암 DMC 업무 지역은 바로 근접된 지역이겠죠. 그리고 옆쪽에 포진되어 있는 마곡과 또 여의도, 지벨리 그리고 공덕 업무 타운 등 또 주변에 이런 대학교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학군 수요까지도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 바로 망원동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처를 둘러보니까 상암도 가깝고 마곡도 가깝기 때문에 그 수요까지 예상해 보면서 여기서 아파트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마용성으로 이렇게 꼽히는 이유에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개발 후제, 망원동 주변에서 만나본다면 이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이렇게 마포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앞으로 될 이러한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는 점인데요. 바로 상암 DMC몰이 심의가 가결이 되었는 점 이런 점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암 롯데몰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이런 홍대나 또 신촌에 비해서 부족했던 이러한 상업시설이 이곳 상암 DMC역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상암 DMC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포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경의선과 6호선 그리고 공항철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강북 횡단선과 서부 강철도가 들어서면서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 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업시설이 또 들어서는데 여기에 교통의 여건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지는 지역이 이곳 마포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는 백화점과 영화관, 이런 복합 쇼핑몰, 이런 오피스 등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마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 한번 살펴봤고요. 또 두 번째, 당연히 화력발전소 지하 소식도 같이 보면 굉장히 좋겠는데 한강에 이렇게 산책을 하시다가 지나가시다가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화력발전소가 지금
당연히 좀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지하로 이동하게 되면서 현재 일부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지하로 이동하게 되면서 과거 석탄을 나르는 곳에서 문화를 나르는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발전소가 지하화되고 지상부에는 지금 공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또 용이한 이런 공원이 조성이 되어진다 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외국의 사례처럼 런던의 테이트 모던 이러한 발전소 이렇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이런 사진들 살펴볼 수 있겠는데 당연히 화력 발전소도 이처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어진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안에는 공연장과 전시장 그리고 수영장과 풋살장 등 체육관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조성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대형 공원화 및 문화 창작소가 이곳 당연히 화력 발전소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월드컵 대교 개통 소식도 같이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대교 굉장히 또 오랜 시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연말 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월드컵 대교와 또 이런 서부 간선도로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통의 여건이 대폭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나가다 보신 분들 월드컵 대교 보셨을 텐데 공사가 굉장히 지금 이제 빨리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연말을 이제 개통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까지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된다면은 이 주변 지역에 지금 굉장히 이런 막히는 구간들이 많죠. 이런 병목 구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앞으로 월드컵 대교와 서부간선도로가 같이 개통이 된다면은 이러한 도로 여건이 굉장히 좋아져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그러한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상암 DMC역으로 지하철 노선이 앞으로 2개가 추가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강북의 이런 횡단선.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청량리까지 이르는 말 그대로 강북을 횡단하는 노선들이 이곳에 또 들어오게 되고 또 부천의 이런 홍대에서부터 부천 대장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서부광역철도도 만나볼 수가 있겠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원종에서부터 홍대까지 이어지는 라인이었지만 이런 부천의 이런 대장지구까지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북 동서가 이동 시간이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 살펴볼 수 있겠고 이곳은 2028년 정도 개통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서부광역철도도요 2028년 정도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상암 DMC역으로 계속해서 노선이 많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3개의 노선이 있지만 앞으로 추가될 노선으로 인해서 5개의 노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러한 한강변 관리, 이런 한강의 프리미엄 같이 받아볼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망원동이 되겠는데 홍대 문화권과 이런 수변공원, 당연히 화력발전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으로 신문화 예술 중심지가 형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망원동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인 점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가격 7억 500에서 7억 3천만 원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평형이라든지 향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전세 금액 5억 9천에서 6억 1천만 원 정도 보신다면은 예상 실투자 금액 1억 1천에서 1억 2천만 원.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임대 금액 보증금 1억에서 월 140에서 150만 원. 그 예상 실투자 금액은 3억 2,300에서 3억 3,800만 원 정도면 투자 가능하시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북의 대장 지역 마용성 중에 마포구 망원동에서 만나보는 방 3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연락 빠르게 주시면은요 1:1 무료 상담 팀장님과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함께 해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BS 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김기현 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자유롭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